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지금 하나에서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이대로 갑니다. 이대로 가는 첫날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지금 하나에서 반드시 저희가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보내셨는지요? 네,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니키님, 한동영쌤, 하이, 하루 잘 보내셨어요? 예, 엄청 바쁘게 보냈습니다. 블루마운틴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겠습니다. 서정호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방송 듣겠습니다. 네, 서정원님, 윤통 너무너무 미웠는데 기도해야겠네요. 윤건이 한동훈 말 좀 듣지. 저도 참 아쉽습니다. 제가 그 총선 동안에 그 방송 얘기를 갖다가 반복해서 했거든요. 둘이 손을 잡아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에서 좌파를 척결할 수 있다. 그런데 정말 손을 잡지 않고 그렇게 오히려 한동훈을 죽이려고 했다는 게 너무 믿기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윤통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더라 방송 25년 1월 22일 윤통의 불행은 계속 이어지는가?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 정말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좀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썸네일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하루에 한번 리마인더.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룰 한동훈 대표로 결집합시다. 한동훈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개혁세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한동훈 대표 죽이려는 수구세력 위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국힘 단계 논란을 통해 드러난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세력이다. 구분해서 보시고 구분해서 지지해 주시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한통영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혹시 그 커뮤니티에 그 투표한 거 보셨나요? 그래도 꽤 많은 분이 투표를 했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 내에 800분 이상 이렇게 투표를 해주셨는데
그 이제 신당 창당이 맞느냐 아니면 국안에 있는 게 맞느냐 그 얘기를 갖다가 제가 투표로 오늘 질문지를 올렸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분석한 결과를 제가 잠시 후 8시 반부터 한동영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역시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한동훈 대표가 창당하는 게 베스트 초이스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헌신과 희생으로 시작된 변화 다시 한번 한동훈 천막당 우리 할게요. 여러분 지금 서명 운동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커뮤니티에 보면은 한동훈 신당 포스터가 있고요. 맨 윗줄에 파란색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거 클릭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방송 그 바로 아래 한동영 로고가 있고 그 밑에 더보기란이 있는데 그 첫째 줄에 또 클릭하시면 서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간단하게 서명하는 방법은 요 맨 위에 그 고정 댓글로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예, 그거를 클릭하시면 또 바로 서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서정원님 맞습니다. 불행은 몰려오지요. 경험상. 오늘 썸네일 철학적입니다. 예. 윤통 너무 미웠는데 기도해야겠네요. 정말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예. 예, 블루마운틴님, 건희 생각하면 쳐다보고 싶지 않은데, 이유입니까? 에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주니키님 투표했어요. 커뮤니티 투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인데, 800분 이상, 투표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블루마운틴님, 그런데 거의 국힘에서 경선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요. 예. 거기 보니까, 뭐, 70% 정도, 그 투표한, 저희 커뮤니티에 투표한 분들도 70% 정도는 국힘의 후보로 나와야 된다. 투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신당 창당을 해야 된다는 게 한 26%, 모르겠다가 4%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과는 제가 한동영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또 자세히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뭐 저희 한동영이나 이렇더라 채널의 그 시청자분들은 되게 뭐 10대, 20대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소수고 대부분이 이제 뭐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인데 인생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살아보셨으니까 인생이 어떻다 이런 거는 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하고 좀 인연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도 크리스찬이세요. 그랬는데 혹시 그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지만 지금의 그 서초동에 있는 그 사랑의 교회 그거를 이제 처음 개척하신 분이 이제 옥하는 목사님인데 그 옥하는 목사님한테 교육을 받은 신앙 교육을 받은 분이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이시다. 그런데 그 얘기를 갖다가 하더라고요. 그 자기는 거기가 이제 애가 둘이거든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뭐 이렇게 그 아이가 둘인데 그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 뭐 커서는 애들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그런 걸 해줄 수 없지만 이제 어렸을 때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죠. 뭐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쉽게 해서 안수기도죠.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안수기도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어린 꼬마한테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만나야 할 사람 꼭 만나게 해주시고, 만나야 되지 말아야 할 사람 반드시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일 그렇게 어릴 때 아이들한테 기도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을 얹고서 이렇게. 그게 왜 그러느냐?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고 사업을 해보니까 정말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에 성공하기도 하고 인생이 굉장히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더라.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정말 인생에서 꼭 만나야 될 은인은 반드시 만나게 해주십사 기도를 하고 인생에 있어서 정말 만나면 인생 망치는
그런 사람은 절대 만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한다.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그 아이들한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가기 전까지는 제가 매일매일 손을 얹고 똑같은 기도를 저희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오랜 기간 그렇게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 만나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도 한번 이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예, 서정원님, 오카노 목사님, 대쪽이죠. 정말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은 근데 왜 이런 분들은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지 모르겠어. 옛날에 왜 4인방 목사님이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계셨잖아요. 근데 오카노 목사님하고 그 하영조 목사님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신 두 분은 이제 돌아가신 두 분만 남았죠. 예. 이동훈 목사님하고 홍정일 목사님 두 분은 아직 살아계시고 그렇습니다. 예. 그 쭈니키님, 서정원님이 전해주신 소식에 의하면 윤통이 김진영 목사에게 비서관 보내 성경책 읽고 싶으니 보내달라고 했대요. 그래요. 아니, 그분은 원래 그 불교 신자 아니신가요? 그런데 갑자기 또 성경책이 읽고 싶다. 보내달라. 이건 또 좋은 소식이네요. 예. 어쨌든 좀, 많이 이 시간을 갖다가 좀 이렇게 힘들겠지만 돛 닦는 시간으로 그렇게 좀 보냈으면 좋겠다. 제가 그 윤통 얘기하기 전에 그 이준석 얘기를 갖다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준석이 가는 데마다 좀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 같지 않습니까? 예. 그건 결국은 우리가 이준석 그러면 또 패키지로 따라붙는 게 천하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부류의 사람인 거죠. 같은 부류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그 그룹을 이뤄서 그렇게 패거리로 이렇게 국힘 안에서 세를 과시했던 거 아닙니까? 천하용인 뭐 이렇게 해서 똘똘 뭉쳐갖고 이준석에 서포트하면서 그렇게 반대 목소리 내고 딴지를 걸었던 그런 아주 대표적인 그룹이 그래서 우리가 오죽했으면 천하용인을 잊어먹지 않고 지금도 쓰겠습니까? 자, 결국은 탈당을 했습니다. 국힘을 탈당해서 나가서 개혁신당이라는 당을 만들었습니다. 탈당한 지 20일 만에 나가서 창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대가 딱 맞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무패 행진을 하던 계속 낙선을 하던 이준석이 드디어 그 지역구에 나가서 젊은 층이 많이 모여 있다는 어떤 신흥도시 지역구에 나가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배지를 달았고 그 다음에 뭐 비례로 이렇게 해갖고 또 배지를 달고 그래서 3명이 개혁신당 정말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뭐 국회의원 3명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딱 이제 만 1년이 됐습니다. 창당한 지 한 1년 정도가 돼 가는데 여러분도 뭐 영상이 이거 워낙 많이 떠도니까 많이 보셨겠지만 아, 정말 싸우는 게요. 개혁신당 1주년을 맞이해서 뭐 기념으로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정말 이거는 정말 이게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막 쓰러지고 패대기를 치고 서류가 완전히 팽개쳐지고 온 바닥에 서류가 그냥 다 뿌려지고 정말 살벌합니다. 그 여성분도 못지않게 뭐 물러서는 게 없어요. 뭐 여자라고 해서 물러서는 게 없습니다. 그 영상 보시면 정말 적나라하게 보시는데 자, 오죽했으면 이제 언론에서도 이렇게 그래픽을 해갖고 개혁신당 내용 최고조다. 그래갖고 천하람 원내대표가 뭐라 그러냐. 허은하 대표 파면을 위한 당원 소환 투표 시작했다. 직무정지의 의결. 그러니까 천하람 원내대표가 파면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허은하 대표를 갖다가 당원 소환 투표에 의하면 너는 당대표 자격이 없다 하고 파면 선언을 했고 또 허은하 대표는 또 뭐라고 맞서고 있느냐. 직무정지 근거가 없다. 왜? 그 개혁신당의 당원 당규에는
이 당원 소환 제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 단계에 있지도 않은 무슨 놈의 당원 소환 제도를 빌미로 해갖고 그걸 갖다가 뭐 누가 어떻게 했는지 알게 뭐냐. 그래갖고 윤석열에 맞섰던 이준석처럼 저항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 이준석이 그 권성동이 잘라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최고위원이 뭐 권성동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있지 않았습니까? 뭐 배현진도 최고위원이었고 그래갖고 4명 이상이 이제 선출직 4명 이상이 사퇴하면 그 체제가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다 사퇴했습니다. 그 체제가 무너졌죠. 그런데 이준석이 그냥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 하면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이거 부당하다. 가처분. 근데 또 법원 판결이 일부 또 이준석의 손을 좀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주 난리가 났는데 그 혼돈, 뭐 6개월, 1년 뭐 계속 이렇게 끌고 갈 것 같은 그런 조짐이 이렇게 가갖고 실적으로 한 6개월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눈 뜨고 못 봐갖고 결국은 정진석이 스스로 내가 비대위원장 하겠다 해갖고 6개월 동안 정리를 해서 그나마 그게 정리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그 허은하가 야 어디서 이거 많이 보던 얘긴데? 야 너도 똑같이 그랬잖아. 당대표 네가 쫓겨났잖아. 이제는 그 쫓겨난 경험으로다가 나를 쫓아낸다고? 그래 이준석처럼 내가 저항하겠다. 법원에다 가처분 신청도 내고 끝까지 한번 내가 물고 늘어져 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위협이 될까요? 이준석한테. 아니 천하람은 이건 그냥 이준석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뭐 절에 가서 뭐 무슨 홍매화를 심었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이준석하고 천하람이 그 뭐 어느 절에 가고 홍매화를 씌우면서 그 뭐야 명태균하고 결의를 다졌던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은 지금 표현에 나타나지 않지만 누구나 다 알죠. 이게 다 이준석의 의도라는 거는 다 알죠. 예. 아이고 서정원이 기념으로 싸워요. 1주년 기념 무슨 이벤트를 해야 되니까 이벤트를 갖다가 냅다 싸우는 걸로 이벤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싸워요? 저는 준석에 관심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왜 이렇게 싸우게 됐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허은하 씨가 일단 당대표고요. 예, 당대표고 그 이준석이 오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질적인 오너. 그다음에 실질적인 또 자리를 대표직을 갖고 있는 허은하. 그런데 김철근하고 이준석은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잖아요. 이 김철근이 왜 그렇습니까? 이준석이 국힘의 당대표 할 때 그때 여러분 뭐 알다시피 뭐 성상납 사건이 많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 성상납 사건을 갖다가 무마하기 위해서 그 충청도를 갖다가 왔다 갔다 한 게 김철근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다 무슨 각서도 받아, 뭐 6억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한다, 뭐 각서도 받아오고, 김철근이 무슨 사인도 하고 막, 그랬던 아주 신복 중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이준석의 뭐 행동대장? 이 정도 되는 사람이 김철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그 허은하를 당대표로 세우면서 허은하가 뭘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심이 많잖아. 그러니까 김철근을 갖다가 사무총장으로 그렇게 조직에 넣고 그 이준석은 그 조직에서 빠진 거죠. 예. 아마 이준석이 당대표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 하지만 그 상황이 뭐 혼자 다 북치고 장치고 하면은 그게 여론이 안 좋아질까 봐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자, 그래갖고 실적으로 이제 거기 싸우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허은하가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김철근이 당대표처럼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배나라 감나라 다 하고 거기 뭐 개혁신당에도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직원들한테 다 보고해라. 심지어는 당대표를 갖다가 패싱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한테는 직보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실질적으로 김철근이 그 좌지우지 했다. 그런데 이제 그 골을 갖다가 두고 볼 수 없어 갖고 허은하가 반격을 한 거죠. 그 반격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한 겁니다. 김철근을 갖다가 잘랐어요.
자, 이거 최근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싸움이 이제 일어난 게 지난달, 그러니까 12월 16일 날 김철근을 잘랐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아니 감히 내 오우너 오우너의 그 행동대장을 갖다가 네가 잘라? 이게 겁상실했네. 결자해제해라. 그래갖고 다시 자른 거 붙여놔라 이런 거죠. 원상회복 시켜라. 그랬더니만은 허은하가 아니 이준석이 지금 상황 성취하고 있는 거냐? 옥상옥이냐? 네가 지금 뭐 당대표보다 높다는 거야? 뭐야? 상황 정치야? 뭐야? 그랬더니만은 또 뭐라고 그랬느냐? 언제는 네가 비례대표 달라고 그렇게 징징징징 뭐 3시간을 울더니만은 어쩌고 저쩌고, 예. 그러니까 뭐 망상도 병이다. 막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결국 이준석이 무슨 방법을 썼느냐? 당원 소환제다 이렇게 하고 당원들한테 허은하 대표의 사퇴, 예, 사퇴 결의서인가 뭐 그런 거를 갖다가 잔뜩 받았어요. 여기 보면 A4 용지에 뭐 몇 박스가 이제 막 카트로 끌고 올 정도로 카트 2대에다가 잔뜩 끌고 오고 이게 너를 갖다가 자르는 거다. 그렇게 해서 그걸 갖다 또 서로를 내동댕이 치고 뭐 아주 난리가 뭐 영상이 너무 많이 떠 있어 갖고요. 조금만 검색하면 그냥 여러분도 다 볼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한 패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게 어떻게 웃긴 얘기가 이게 오늘 있었던 얘기인데 그 돌직구 쇼에서 속보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일단은 잘랐다고 그랬잖아요. 허은하를. 그러니까 이제 천하람이 그 대행을 하는 거예요. 당대표 대행을 천하람이 한다. 원내대표. 이렇게 하고 허은하는 그게 뭔 얘기야? 그게 네가 무슨 권한으로 나를 갖다 잘라? 당원 소환제? 우리 당원 당규에 당원 소환제라는 제도 자체도 없어. 이렇게 하고 이제 서로 버티니까 결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천하람은 천하람대로 다른 방에서 최고위원 지가 지명한 사람들 다 앉혀놓고 최고위원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허은하는 또 원래대로 원래 그 최고위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대로 그냥 뭐 최고위원들 앉혀놓고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속보가 어떻게 떴느냐. 당대표 정책위장 가려고 동시에 최고위 개최를 했다. 개혁신당 두 대표 동시 최고위 개최. 두 대표라는 거 보죠. 하나는 원래의 당대표 허은하. 또 하나는 지금 업무 대행을 한다는 천하람. 천하람이 지금 당대표 대행 아닙니까? 그렇게 해갖고 한쪽에서는 천하람이 사람 모아갖고 최고위원하고 또 한 방에서는 허은하가 사람 모아서 최고위원하고 정말 웃기는 정말 풍경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돌직구쇼에서 그 좌파 거기 좌파 패널하고 우파 패널하고 이렇게 항상 2명씩 초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좌파 패널 중에 한 분이 내가 좀 들어보니까 개혁신당 관련된 안마해도 그 좌파는 좌파끼리 좀 통할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 개혁신당이 우파 정당이라고 생각했죠? 설마 없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포함해 갖고 192명을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 3명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준석을 아직도 우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정말 좀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준석은 우파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좌파들은 좌파들의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좌파 패널 중에 한 분이 이게 표면적으로는 지금 이거 김철근 아까 제가 보여드린 뭐 김철근을 갖다가 잘라갖고 이것 때문에 뭐 내용이 일어났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하는데 진짜 얘기는 뭐냐? 그 개혁신당 내부 사람한테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준석이 왜 대통령을 나오고 싶어 하잖아요. 대통령 후보로.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당에서 그 선거 자금을 갖다가 어떻게 마련을 할 거냐.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무소속으로 나와 갖고는 절대 되는 일이 없다고. 어쨌든 당을 갖다가 끼고 나와야 되는데 백그라운드가 개혁신당이라는 어떤 그걸 갖다 끼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개혁신당으로 나왔을 때 후보로 나왔을 때 그 선거 자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대선 자금이. 그거에 대한 분쟁의 핵심이다. 아마.
그러니까 그 뭐예요? 이준석은 그걸 대라는 거고 당에서 대라는 거고 허은하는 말도 안 된다 무슨 놈의 대선 자금을 갖다가 개혁신당 이 조그만 당에서 어떻게 되냐? 이 싸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논평을 하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뭐 돌직구쇼 재방송도 다 떠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 이게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 정말 이렇게 사단이 나고 허은하는 사실 비례대표였거든요. 국힘에서. 비례대표가 스스로 탈당하면 배지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배지가 떨어지는 걸 각오하고 옮겼습니다. 물론 뭐 기간은 몇 개월 안 남았죠. 그때 총선 바로 전이니까 기간은 뭐 남아야 뭐 한 5개월? 네. 5개월 정도 남은 국회의원이지만 그냥 미련을 버리고 그냥 개혁신당으로 갔습니다. 자기 배지 떨어지는 거 알고. 그러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또 허은하 쪽을 좀 동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이준석을 믿고 갔는데 이준석이 이제 와서 완전 배신이 쫓아내려고 그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애플민트님 멱신당 좀 너무 웃겨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 영상이 너무 적나라한 영상이 너무 웃겼고 정말 보시면은 여러분도 기가 차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 원장님 귀팅하고 있는데 정원님 개그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예. 아, 오 원장님 준떡이 배기 싫어요. 예. 사실 뭐 이준석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오 원장님 개혁신당 두 개당 꼴 좋으네요. 예. 어쨌든 간에 정말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윤통 얘기를 하자면 저는 참 윤통이 20대 그 고시 공부할 때 20대에 이 무정 스님을 만난 거부터 좀 인생이 좀 꼬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야 뭐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뭐 같은 집에 사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스님은 뭐냐면 그 히말라야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돛 닦는 그런 무속인입니다. 예, 도인이죠. 쉽게 얘기하면 도인. 그 무정 스님이 되게 고시 공부를 절에 들어가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윤통도 20대에 절에 들어가서 사실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무정 스님이 우리 남편 20대에 만나가지고 그래갖고 9번째 구술을 해갖고 사시 합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번 떨어졌을 때 6년을 했는데 안 된다. 그래갖고 한국은행에 그냥 취직하려고 했는데 그 무정스님이 그 20대 윤통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포기하지 말고 힘들지만 3년만 더 해봐라. 그러면 사시 합격할 거다. 그래서 그 도인의 말을 듣고 3년을 더 했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사시에 합격을 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있었느냐? 사시 합격하고 이제 연수원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연수원 2년 한 다음에는 뭐 판사, 검사, 변호사 이걸 결정을 하게 돼 있죠. 그걸 또 결정을 할 때 그 도인이 또 윤통한테 너는 검사 팔자다 해갖고 검사를 지원했다. 여기부터 좀 인생이 꼬인 것 같습니다. 그 20대에 만난 그 도인 때문에 인생이 좀 꼬인 것 같다. 자, 여기서부터의 이제 그 무속의 시작이죠. 윤통의 입장에서는 그 무정스님이라는 도인 때문에 이제 무속의 시작인데 그 도인의 말이 딱딱 맞아 들어가다 보니까 그분 때문에 사시 패스도 했고 내가 만약에 그때 포기했으면 사시 패스를 못했을 거 아닌가. 또 내가 그때 만약에 연수원 때 검찰로 지원하지 않았으면 지금 검찰총장이 되지 않았을 게 아닌가. 뭐 이렇게 고맙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도인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늦게 결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도인이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뭐야 윤건희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그냥 너는 성렬이하고 딱 맞는다. 또 이쪽에 와서는 너는 건희하고 딱 맞는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뭐 12년 차이 나긴 하지만 그냥 결혼해라. 아, 그래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뭐 12년 차이로 결혼한다는 게 한국 사회에서 그게 쉽습니까? 예, 뭐 외국이면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그때 당시 이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 12살 차이로 결혼한다. 이거는 정말 그 도둑놈 소리 듣는 아니, 제 친구 중에 하나는 그렇게 결혼한 애가 있기는 해요. 근데 12살 차이는 아니고 그걸 우리가 쉽게 해서 띠동갑이라고 그러잖아. 한 9년인가? 9년인가 차이 나게 이렇게 결혼했는데 주변 그 친구들이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해갖고 완전 도둑놈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렇게 나이. 근데 뭐 띠동갑하고 결혼한다. 그것도 이렇게 뭐 젊은 나이가 아니라 나이 들어서 띠동갑하고 결혼. 참 그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결국은 도인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예. 그 도인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고 또 김건희라는 여자를 알게 됐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윤통 입장에서 제가 계속 해석을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예. 그랬더니 또 그 도인이 뭐냐? 너희는 완전 반대다. 김건희가 완전 남자고 성렬이는 완전 여자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 뭐 좋게 해석할 수도 있죠. 예,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필리핀이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남자들이 굉장히 게을러요. 그리고 일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필리핀 남자들이. 그래서 대개 보면은 여자들이 돈을 벌어요. 물론 이제 하이 소사이티로 가면 그렇지는 않지만 대개 이제 우리 그 일반적으로 사는 예, 그런 뭐 중산층이나 좀 아래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여성들이 직업을 갖고 여성들이 돈을 벌고요. 남자들은 그냥 집에서 놀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뭐를 하느냐? 여기는 그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예, 오토바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냥 아침에요. 차가 워낙 밀리니까 오토바이로 와이프를 직장까지 이렇게 데려다 줘요. 그게 딱 떨어뜨리고 돌아오면 하루 종일 뭐 땡땡땡땡 놀고 술 마시고 뭐 그다음에 뭐지 노름하고 여기서도 의외로 그 마작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예. 그 중국 도박 마작. 예. 뭐 그러다가 이제 시계 딱 보고서 이제 퇴근 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뚝 가갖고 이렇게 와이프를 갖다가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돌아오는 그게 이제 일상인 거죠. 그나마 오토바이도 이렇게 왔다 갔다 데려다 주면 너무 감사한 거고 또 그것도 안 하는 남자도 많아요. 그냥 계속 술 마시고 퍼자고 뭐 놀고 지네들끼리 놀고 여자는 그냥 돈 벌어서 좀 고생하고 뭐 그런 경우 많은데 이게 그런 맥락에서 보면 뭐 김건희가 완전 남자고 남자 다 돈 벌어오고 그냥 성렬이는 완전 여자라서 그냥 탱탱탱 놀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남자가 가장으로서 결국은 이걸 휘어잡지 못하는 거죠. 예. 그냥 질질질 여자 말에 질질질 끌려다녀 갖고 남자가 뭔가 이렇게 딱 휘어잡고 해야 이게 집안이 딱 이렇게 뭐 체의가 서고 뭐 이렇게 이럴 때 다행히 뭐 애들이 없어 갖고 둘 사이에 애들이 없어서 뭐 그렇지만 사실은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한 그 잠언에 나오는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현숙한 여인은 뭐냐? 남자를 갖다가 그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면 성벽 위에서 장로들과 함께 있게 하는 그게 뭐냐면 그 재판관이거든요. 쉽게 하면 옛날에 그 이스라엘의 그 전통이 뭐냐면 성루 그 위에 제일 높은 곳에 갖고
이렇게 다 있는 사람을 보면서 거기서 뭐 불이한 사건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하면은 그 재판을 해줬던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 현숙한 여인의 조건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남자를 갖다가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존경하는 자리에, 권위 있는 자리에 올려놓고 본인은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그 직원들을 잘 관리해갖고 부를 창출하고 뭐 그런 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남자의 권위, 또 남편의 권위, 가장으로서의 권위, 그거는 처음부터 그냥 묵살됐던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게 사람 제대로 만나야 된다. 그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한번 이게 그 인생이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한번 악순환으로 이렇게 역행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선순환으로 돌리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 그 인생은 어느 정도 살아보신 분들이 제 방송을 듣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를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생이 한번 꼬이기 시작해 갖고 이게 역행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래요. 평범이 진리다. 평범이 진리외다. 이 얘기를 갖다가 어릴 때부터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정말 인생은요. 뭐 독하게 사는 것보다도 그냥 평범하게 아이들 건강하고 그냥 아이들 잘 크고 그다음에 내 몸 건강하고 그냥 내가 큰 돈은 없지만 그냥 먹고 사는 거 그냥 새끼 하루 세끼 걱정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하게 사는 거거든요. 대통령 자리 절대 그게 행복한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아이고 정말. 예. 서정원님 천하람 저 칠부사 같던 국회의원 예 맞습니다. 오검자 인성이 바닥인데 뭐가 될 거라고 쭌떡이는 거기까지만. 근데 대통령 지금 나온다고 잔뜩 꿈에 부풀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서정원이 그놈의 도인, 자기 인생 소신껏 살아야지 도인은 뭔 도인이래요. 글쎄 말이에요. 내 인생은 그냥 내가 중심을 잡고 사는 게 제일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정원님 맞습니다. 행복은 소박한 데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소박한 데서 그렇게 행복이 있다. 큰 데 있는 게 아니다. 자, 근데 이 인연이 어디까지 지금 이게 꼬였느냐 하면 공교롭게 이게 또 검찰총장으로 발탁이 된 거예요. 윤통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 윤통은 그렇게 능력 있는 검사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일설에 의하면 그 소개를 했다. 문재인한테 그 소개를 한 게 양정철이다. 뭐 그래서 양정철 비서실장 나오는 배경이 뭐 보훈을 하기 위한 그런 얘기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저희야 확인할 수가 없죠. 옆에 있던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문재인 이퀄 윤석열 몰라? 이게 한 몸이다. 그래갖고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문재인하고 윤석열은 그러니까 좌파의 선봉장이 된 거죠. 그 문재인을 또 만났다는 게 인생의 좀 그 불운이 아니었을까? 예, 그렇게 됩니다. 예. 첫 번째는 주수 무속을 만났다는 거, 그 도인, 히말리아 도인 만났다는 거. 그 도인을 통해서 와이프를 좀 애매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 예. 그 다음에는 뭐예요? 검찰총장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문재인을 만나서 한 몸이 됐다는 거. 예. 뭐 그런 것들이 그 인생을 갖다가 결국은 꼬이게 하는 그런 불행은 왜 그 혼자 오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타이틀 잡았잖아요. 정말 이렇게 막 겹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 가지 요소로 그렇게 불행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가 오면 여러 가지 요소가 막 겹쳐갖고 이게 악순환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막 그런데 이게 설상가상으로 그 집안이 또 어떤 집안이냐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윤건희의 집안인 거죠. 거기 또 누가 있느냐? 고모에 또 김혜섭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또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뭐 그런 거 뭐 또 있습니까? 뭐 벼락마다 돼질 그
거기다 보면은 뭐 벼락마다 뭐 돼질 뭐 이런 거. 여기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벼락마다 돼질 집안이네요. 예, 이렇게 할 정도. 그리고 또 완전 이분이 또 치맛바람의 대명사 아닙니까? 거기 보면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자기 뭐 아는 친척이 사실은 네가 지금 그 김혜섭 씨가 네가 영부인이 돼야 되는데 네가 영부인이 돼야 되는데 네가 뭐 인사이트도 있고 뭐도 없고 막 그런 얘기를 갖다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하고 인연을 맺게 되니까 그 뭐 장모, 장모님 당연히 뭐 장모님하고 또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그 장모님이 또 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또 감옥도 갔다 오고 어쨌든 간에 또 나중에 뭐 이렇게 뭐 풀어줘야 되고 뭐 이런 거 또 고모, 자관.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그 나만 좋아서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건 서양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이게 워낙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뭐 기대려고 생각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끈을 갖다가 그렇게 막 긴밀하게 연결해서 하지만 한국의 문화는 아직도 그냥 누구 한다 그러면 뭐 사돈의 팔촌에 막 해갖고 뭐 끈대고 연줄대고 뭐 와서 하는 척하고 그런 게 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서는 아직도 이런 측면을 갖다가 무시할 수 없다. 결혼이라는 거는 두 사람의 만남뿐만이 아니라 이쪽 남자의 가족과 여자의 가족이 같이 이렇게 합해지는 거다. 예. 그러니까 결혼하는 순간에 뭡니까? 여성분들은 뭐 친정 식구들 있지만은 시댁 친구를 먼저 챙겨야 되고, 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남자 입장에서는 또 자기 식구가 있지만 또 와이프의 식구들 뭐 또 챙겨야 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그 자기 집보다는 그 뭐야 장인 장모 집을 훨씬 더 많이 방문한다고 거의 거의 매주일 매 주말마다 그렇게 아니 옛날에 보면 뭐 사위 뭐 장모님 뭐 씨암탉을 잡아준다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자기 집 가는 거보다는 자기 와이프 그 뭐야 그러니까 식해서 장인 장모 집 가는 걸 더 좋아하는지 어쨌는지 그러니까 평소 주말에는 주로 거기 가서 지내다가 때가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추석 때나 이렇게 명절이 있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설날인데 그렇게 때는 인제 시댁으로 와 갖고 며칠 지내다가 평소에 주말에는 그러니까 주말이 한 52주 정도 되니까 52주 거기 머물다가 1 년에 2번 시댁 간다. 이렇게. 예. 요즘 그 한국 남자들이 대부분 여자한테 좀 잡혀 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음. 아 예. 예. 서정원 님. 그런 뜻이 예. 문태자 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응원합니다. 예. 정인하 님 극우 유튜브들한테 3억 7천 예 맞습니다. 예. 바로 그 고모 3억 7천 써 갖고 자기가 "야 일꾼을 부리려면은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야지 공짜로 되냐?" 이렇게 얘기했던 부린다는 단어를 썼던 부리려면 이렇게 해서 사실 3억 7천을 썼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입니다. 음. 서정호 님 예. 맞습니다. 아들 필요 없어요. 예. 뭐 그렇다고 또 아들이 필요 없진 않죠. 예. 결정적인 순간에 또 아들이 있어야 되니까. 예. 블루마운틴 님 우리 집 사위는 1 년에 딱 3번 보는데요. 아 그런 경우도 있군요. 예. 아니 제 주변은 왜 유독 왜 젊은 애들이 그렇게 다들 그 뭐지? 와이프 집에 가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주말이면 의일에 거기 가서 밥 먹고 놀다 와. 이거 코스가 딱 그래. 주일날 뭐야 교회 갔다가 집으로 오는 게 아니라 교회 갔다가 와이프 집에 갔다가 놀다가 저녁에 참. 아니 그래도 뭐 둘이 잘 살면 되는 거죠 뭐. 예. 잘 살면 됩니다. 블루마운틴 님 자주 안 봐서 그런지 오면 불편해요. 사위가 좀 어렵긴 어렵죠 사실은. 예. 자 근데 이게 집안 문제가 뿐만 아니라 이번에 저는 이게 결정적인 패착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건이도 윤건이지만 결정적으로 이 정광훈 씨하고 손을 잡았다는 게 정말 결정적인 패착이다. 이 계엄의 패착은 결국은 윤건이와 정광훈 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이 정광훈 씨, 아니, 목사님도 좀 제대로 된 목사님을 만나면, 아까 뭐 오카논 목사님이라 김진영 목사님이라 좀 이렇게 제대로 만나면 좀 좋을 뻔 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기사를 찾아보니까 한기총이라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기독교 200년 역사를 통틀어 정광훈만한 이단은 없다. 자기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자기 아들 어떻게 이런 분을 만났을까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꼼짝 막 까불면 나한테 주고 믿을 놈은요 나의 아들 전땡땡 독생자 전땡땡밖에 없습니다. 뭐 예수님하고 동급에 자기 아들을 놓고 나는 이미 메시아의 나라의 왕이다. 예수님하고 자기를 또 동급에 놓고 그 다음에 2년 전에 한기총 회장에서 2년 후에는 이단으로 그렇게 판정을 받아서 만장일치로 한기총에서 제명이 됐다. 와, 정말 가슴 아픕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까?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윤통이. 윤통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노상원. 실질적으로 그 밖에서 계엄을 갖다가 주도한 핵심이죠. 안에는 이제 국방부 장관, 밖에서는 국군 정보사령관 노상원. 그다음에 그 윤건이가 끌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명태균을 처음 만난 게 윤통이 아닙니다. 명태균은 누구 때문에 알았느냐? 윤건이가 먼저 만났고 뭐 일설에 의하면 뭐 윤건이하고 윤건이 어머니하고 명태균이 이렇게 먼저 만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제 수사를 해보면 다 나중에 이제 드러나겠죠. 그래서 결국은 윤건이를 통해서 또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는데 또 이제 불행이 혼자 오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룹으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불행이.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명태균 씨.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천공 스승이라는 그런 도인. 그다음에 건진 법사라고 하는 전성배 씨. 그러니까 이런 무속인들을 갖다가 쭈루루 쭈루루 아주 그룹으로다가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종합을 해갖고 터진 게 이번에 계엄이고 그 계엄을 갖다가 결국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또 이게 불행이 또 오는 것 같습니다. 왜? 그 계엄을 위해서 지금 변호인들을 갖다가 세웠는데 이 변호인들이 굉장히 좀 고리타분하고 무능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변호인단이 뭘 한다고 그래갖고 막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맨 처음에 보세요. 맨 처음에 무슨 뭐 공수처 그게 말이 안 된다 이거 공수처하고 싸웠는데 이기잖아요. 체포영장 뭐 발부하는데 그거 불법이다 그랬는데 그것도 결국은 까이지 않았습니까? 뭐 저건 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하면 무능한 거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무능한데 제일 앞거는 뭐냐? 그 윤통이 이게 살아 돌아오기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게 뭐냐 하면 결정적으로 문영배 씨를 만난 겁니다. 자, 지금 문영배 씨는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헌재에 들어오게 되느냐? 헌재 재판관 대통령 TO로 들어왔는데 그 대통령이 누구 TO냐?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세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이다. 이렇게. 대통령 TO가 세 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TO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자, 윤통 얘기는 없습니다. 직접 변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자, 이 문영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없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또 국회에서 그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뭐 쉼표까지 기억한 윤 목소리. 계엄 당시 대통령 전화 내용은 뭐냐? 이번에 싹 다 잡아들여라. 다 잡아서 싹 다 정리하라고 지시받고 간첩단인 줄 알았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이 포즈가 잠시 쉼표도 있었다. 이렇게 그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영배 씨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이 얼굴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번에 큰 역할을 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문영배 씨가 지금 빨리 헌재를 갖다가 재판을 내리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오늘 여러분 이 권성동 씨가 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부당하다. 왜 부당하느냐? 이재명과 문영배는 사법연수원 18기로 동기고 그 다음에 이재명과 문형배는 또 어떤 관계냐? 노동법 학회에 함께 참석했고 호용호제. 그러니까 호용호제라는 건 뭐냐면 이재명이 나이가 많다는 것 같아요. 예. 이재명이 한두 살 많고 문형배가 한두 살 어려서 그냥 형 아우 호용호제 하는 사이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 다룰 자격이 있냐? 그런데 이게 빈말이 아니었다. 권성동이 그냥 꺼낸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를 갖다가 오늘 혹시 나지 않은 그 정법전 TV 혹시 그 유튜브 방송 보신 분들은 이 방송을 봤을 겁니다. 자, 그 정혁진 변호사가 오늘 방송에서 뭐를 정리했느냐? 중앙일보에서 지금 2025년 1월 8일에 한 건데 이게 타이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헤드라인이 문영배, 윤 탄핵 강하게 찬성할 거다. 이런 장담 나오게 한 사건. 이게 헤드라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앙일보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를 했는데 이름은 밝혀달지 말라 해갖고 익명의 그러니까 이름은 안 밝혔어요. 누가 이런 얘기. 근데 문영배 씨를 갖다가 옆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봐온 예, 그런 분하고 취재를 해서 그분도 이제 판사겠죠. 굉장히 오랫동안 봐온. 그런데 여기 보면 그분의 결론이 이겁니다. 문 재판관은 문영배의 이념적 성향이 강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좌파라는 거예요. 이념적 성향이 강하다는 게. 이분 말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야. 하지만 판결을 통해 이념을 드러낸 적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형 시국 사건을 맡은 적이 없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문영배 씨는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대요. 예. 그래서 뭐 정말 잘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학교 갈 때는 그냥 교복 딱 한 벌, 집에 오면 추리닝 딱 하나 이럴 정도로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어렵게 이렇게 해서 그냥 장학금 받고 그렇게 해갖고 지금 중대 지금 아마 아니 서울대인가 중대인가 그건 확실히 하지 않았네. 어쨌든 간에. 근데 머리는 좋아갖고 사시학교 그러니까 재학생 시절에 사실학교 왜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으니까. 예. 그래서 장학금을 받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서로 밀어주는 사람도 끌어주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산하고 경남 지역에서만 20 몇 년간 그냥 판사장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뭐 향립 판사라고 그러나 좌우간 그러니까 중앙에 한 번도 오질 못하고 중앙에 한 번도 오지 못하고 그냥 그 영남 지역과 부산 거기만 뺑뺑뺑뺑 돌면서 20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대형 사건을 맡을 기회가 없었어. 그래갖고 자기의 어떤 성향을 드러낼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대형 사건 하나 맡은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로서는 드디어 자기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난 셈이죠. 분명히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거고 의견도 굉장히 강하게 쓸 겁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결론이에요. 문영배 씨를 굉장히 옆에서 오래 봐왔다는 그 판사 익명의 판사 인터뷰하신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특이한 사항이 뭐냐면 제가 그 정법전 TV를 보면서 특이한 사항이 뭐냐면 여기 그 굵은 글씨로 1960년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맡았던 3.15 선거 와중에 숨진 김주열 여러분 이 좌파들이 이 김주열 님이 대표적이다. 그 님자를 갖다가 붙일 정도면 이건 좌파 중에 좌파다. 여러분 우리는 그 좌파에서 김주열을 열사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거 아실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충격적이냐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 사상적 연구 판단 대상 그러니까 처음으로 화이트 칼라를 갖다가 어떻게 때려잡을 거냐를 연구한 사람이 누구냐 이 문영배 판사다.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많이 누리는 만큼 책임도 크게 져야 된다.
실질적으로 화이트 칼라 범죄는 전체 범죄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1%를 갖다가 그러니까 제가 딱 이게 정법전에 이번에 얘기하는 방송을 들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 문영배 씨가 이분, 예, 문영배 씨는 화이트 칼라에 대한 적개심이 있구나. 제가 그렇게까지 느꼈어요. 제가 문재인한테 느낀 거, 그러니까 뭐죠? 노무현한테 느낀 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노무현이 처음 대통령 됐을 때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우리 크리스찬 그런 게에서 국가 조찬회라는 걸 하거든요. 예. 제가 거기 좀 관련을 이렇게 많이 했어 갖고 그걸 갖다 직접 들었습니다. 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한 3개월인가 4개월 후에 당선되자마자 한 4개월쯤 후에 그 코엑스에서 노무현 대통령 뭐 국가 조찬회를 갖다가 그렇게 했는데 정말 제가 직접 노무현 대통령의 기업관이라든가 어떤 기업가를 보는 관점, 어떤 재벌을 보는 관점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요, 완전히 이런 적개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싫어한다가 아니라 적개심. 예. 그래갖고 그 연설이 딱 끝난다. 대부분 사장들이 한 3,000명 이렇게 모여서 들었거든요. 다 CEO들이 나가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 자, 5년 동안은 우리는 죽었구나. 그러니까 절대 확장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생존이 문제다. 이 노무현 5년을 어떻게 살아남는 이거 엄청 두들겨 팰 텐데 사업하는 사람들을. 예. 그래갖고 아주 근심이 가득해갖고 빠져나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똑같은 걸 느꼈어요. 오늘 정법전 TV를 보면서 이 문영배라는 사람이 이 화이트 칼라에 대해서 적개심이 있구나. 근데 화이트 칼라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지금 윤통 아닙니까? 윤통 부유한 집안에서 살아갖고, 예? 그 외동아들로 커갖고 완전 화이트 칼라 아니 구술을 할 동안 백업을 할 정도로 그렇게 여유가 있고 윤통이 노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굶은 적이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걸렸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지금 이 문영배가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이렇게 돼 있죠. 전 회장 문영배 부장판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명단을 단독으로 공개했다. 2010년도 기사인데 정말 이거 된통 걸린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게 불행이 혼자 오지 않는다고 완전히 제대로 걸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사청문회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제 헌법재판관 될 때 국회에서 다 인사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그때 본인이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스스로 나태와 독선에 빠진 것을 경계하기 위해 부산 판례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 등 학술단체에 가입한 적이 있을 뿐 결코 정치적 이념을 추구하기 위해 단체에 가입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법연구회가 학술단체입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좌파의 틀에 갇혀갖고, 아니, 우리법 연구회가 왜 좌파 단체야? 나는 공부하러 들어갔는데. 물론 공부도 했겠죠. 예. 공부도 했겠지만, 다 지나가는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우리법 연구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그러면 학술단체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완전 좌파 골수단체다 이렇게 얘기하지 학술단체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 자기 틀에 갇혀갖고 화이트 칼라에 대한 적개심. 그다음에 완전 그러니까 문재인한테 발락돼 갖고 한 번도 중앙에 올라오지 않은 사람, 향리 판사를 갖다가 그렇게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이. 그래서 정말 윤통이 좀 살아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다. 너무 된통 걸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불행이라는 게 혼자 오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그 잘못된 만남, 히말라야 도인, 그 잘못된 만남으로 시작된 또 잘못된 결혼, 그 잘못된 결혼으로 시작된 또 딸려오는 사람들, 명태균부터 해갖고 무슨 천공이니 건진이니 또 무슨 놈의 고모니 뭐니 그런 끝까지
결국은 헌재의 그 지금 심판을 주도하고 있는 그 문영배까지 정말 이게 계속 이렇게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 악순환, 악순환. 그래서 객관적으로 봐서도 좀 살아오기 힘들 것 같다. 그렇다고 변호사가 좀 부자룡처럼 똘똘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다들 노땅들이 그냥 무기력하고 무능해갖고 아무것도 지금 결과를 낸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다. 아이고, 시간이 돼서 제가 알리는 말씀만 간단히 알리고 바로 한통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또 일주일 동안 이렇더라 방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김승희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스로 후원해 주신 분 H아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또 H아님이 5만 원 이렇게 또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표시합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간 채널 이렇더라 채널, 예, 여러분이 써주신 내용을 또 함께 나누고 바로 한통령 방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환님, 법원 승관사역에서 이번에 사랑제일교회 전도사가 이형석 고난공부 TV 유튜브 7층까지 올라가서 한 손에 카메라, 한 손에는 흉기를 들고 문을 발로 차는 영상이 올라와 체증이 되어 긴급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전에 집행유예 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죄가 더 중해질지요. 고난 극복 현영. 고난이 지금부터 시작인데 언제 극복할런지요. 정말 저도 이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야, 정말 그 사랑의 교회, 사랑제일교회 정말 무서운 교회다. 무서운 조직이다. 이렇게. 그게 교회 조직입니까? 자통당 조직입니까? 예. 이게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자통당이자 또 뭐 교회 교인이고, 또 교회 교인인데 또 자통당의 또 핵심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야, 그 뭐 부목사고 전도사고 또 뭐 이게 도대체 그분들이 교회 이름으로 활동하는 건지 자통당 이름으로 하는 건지 정말 그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니키님, 권성동 이재명 중대 선후배 사이 함께 고시. 권성동하고 이재명이 중대 선후배 사이 함께 고시고 준비. 잘 알겠네, 권성동이 이재명을. 권성동 부인이 이재명 소개팅 주선해 주기도.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구나. 호영호재한다. 이런 거를 갖다가, 야, 정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 정보가 정말 너무 많은 거거든.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 아, 써니님, 윤통이 어릴 땐 크리스찬이었어요. 교회를 다니셨구나.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근데 어떻게 또 교회를 다니다가 또 그게 불교로 또 갔나? 예, 여러분 이렇게 또 1시간 넘는 방송을 함께 참여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37분인데 바로 제가 한통령 방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통령 방송에서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